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공계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도 참 많이 있을 텐데요. 올해 특히 주목할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이공계 특성화대학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조기 졸업 제한으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특별한 기회가 좀 주어지는데요. 잠시 후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에서는 2016학년도 이공계 특성화대학들의 입시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숭유여고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유여고 정재원입니다. 많은 학생들보다는 소수의 학생들이 이제 상위권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상위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인생이나 어떤 우리가 뭐 게임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재밌는 것은 바로 역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상위권이 아니다 이런 학생들 성적 역전 그리고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열심히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습니다. 진학계의 베토벤으로 불리는 거장이시죠. 종로학원 하늘교육평가 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종훈입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곧 이번 주에 곧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잘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5월 들어가면 6월 4일 날 또 중요한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수능 준비가 들어가니까 그때 또 마음 다잡고 잘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선생님이십니다. 9회 말 투아웃에도 승리를 이끄는 진학계 구원투수십니다. 마포고등학교 진학부장이신 조진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포고등학교 조진호입니다. 이번 주 대부분 중간고사 마무리가 되면은 대부분 학교가 5일간의 단기 방학에 들어갑니다.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찾아가는 진학 설명회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검정고시 수험생들을 위한 대학 입시 전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90분간 진행이 되고요. 서울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6층 교육연구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양학원 입시 부장이신 이서구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미래 직업의 변화와 진로 선택 또 2016학년도 대입 전략과 준비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요, 문의하실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285-1318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검정고시 수험생들 또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계속해서 진학상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V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관련 소식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입니다. 무역 관련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 고3 학생이고요. 내신이 부족한데 지금부터 수능 정시 공부를 하면 희망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또 재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학생 듣고 있나요? 네. 네, 소개 좀 부탁할게요.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 쪽으로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고3 수험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어때요? 중간고사 보고 있나요? 네,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시험 준비하고 있군요. 네. 어때요? 잘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는 했는데 네.
원하는 대로 성적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네, 내일 네. 시험은 꼭 잘 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건데요. 오종훈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고3 수험생이라 이제 궁금한 게 네. 많을 텐데요. 오늘 어떤 네. 점이 가장 궁금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나요? 저는 내신 성적으로는 솔직히 제가 원하는 대학을 지원할 수가 없어서 고민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정시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정시 공부를 해야 하고 또 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해서 신청하게 됐어요. 예, 아마 우리 학생이 이제 그 고3 돼서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요. 네. 내신 좀 부족한데 또 막판 네. 고3 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이 나서 좀 네.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수능 성적 잘 따서 갈 수 있느냐 이에 대한 네. 궁금한 사항 같습니다. 이 학생이 네. 궁금한 점 이런 점과 함께 어떤 점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종합적으로 분석을 꼼꼼하게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학생이 학생부와 비교가 활동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먼저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2학년 4개 학기죠.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가 5.6 등급, 수학 4.9, 영어 4.5, 사회 5.0에서 평균 5.0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이제 5, 5, 7로서 좀 내려갔고요. 수학은 5등급, 5등급, 4등급, 6등급으로 대충 5등급 전후이고요. 영어는 4, 5, 4, 4.7 등급에서 4등급과 5등급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겠습니다. 지난 3월 달 성적인데요. 국어 B형이 100분 62에 4등급이었고요. 수학 A형이 6등급, 영어 5등급, 생활과 윤리 6등급, 한국제 6등급에서 국수영사 4개 교과 영역, 수능 영역 5.4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학생이 이제 모의 성적 수위를 보면요. 국어는 4등급 동일하고요. 수학이 한 등급 내려갔죠. 다음에 영어가 3등급에서 5등급 내려갔고 사회 탐구 쪽도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보다 3월 달 성적이 조금 나쁘게 나온 성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교과도 볼게요.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으로는 학급 서교도 했었고요. 영어 스토리 메이킹 콘테스트 참여했고요. 독서 관련 동아리 활동도 참가했습니다. 2학년 때는 학급 환경부장도 했었고 고전영화 감상 동아리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교회 수상대학 보겠습니다. 1학년 때 봉사상 받았고요. 1년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네. 학생의 희망과 지망대를 보겠습니다. 1지망은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정시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도 경기대 무역학과를 정시 전형으로 일단 희망하고 있습니다. 3지망으로는 서울여대 불어불문학과를 정시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오늘 상담을 좀 신청한 거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좀 앞으로 좀 더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오종훈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 학생의 성적을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요. 전교과 기준은 4.9등급이었고 1학년 때 4.8등급에서 2학년 때 5.1등급으로 또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요과 성적도 1학년 4.8등급에서 2학년 5.2등급으로 하락한 추이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 때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인문계 4개 영역 표준 점수 기준으로 상위 누적 54%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학생이 희망하는 3개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 보면 내신도 좀 부족한 상황인 거고 수능 모의고사 성적도 그 희망하는 대학에 비해서 아직은 부족한 상황으로 네.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신이 좀 하락한 게 많이 아쉬운데 이번 1학기 성적도 좀 많이 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그럼 합격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좀 둔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순위는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학생한테 내신도 잘하고 수능도 모두 잘하라고 하는 것은 욕심일 수도 있고 학생이 네. 또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꼼꼼한 내신 관리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한편으로는 수능에 올고지 집중해서 준비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서울 소재대학을 봤을 때는 상위권 대학은 수시 선발 비율이 꽤 높지만 중위권 이하 대학으로 또 이렇게 학생이 선호하는 대학들을 보면은 또 정시 선발 비중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같이 조금 더 고3 때 정신 차려서 좀 더 자기가 원하는 희망대학을 가고 싶다고 한다면 수능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패턴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네. 합격을 위한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해야 된다고 하면 1순위로는
적어도 인서울, 서울 소재권 대학을 희망하게 되면 적어도 2개 영역은 2등급이 나와야 되고 또 나머지 2개 영역도 3등급 정도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목표할 때는 2, 3, 3 정도 등급을 목표로 해서 일단 준비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학생부 성적도 기왕이면은 뭐 다홍치 마시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냥 포기한다기보다는 일단 그 진행되는 학기 시험만큼 열심히 봐서 3등급대 정도를 목표로 해서 준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순위로는 이제 저희가 정시 전형을 1차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수시도 또 하나의 지원기가 있기 때문에 네. 수시에서 학생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뭐 논술 변별력이 클 수 있는 논술 전형도 하나의 부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정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학생도 아마 정시 전형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잘 맞는 전형일지 적합한 전형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적합한 전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면요. 1순위로 보면 정시 전형을 네.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시는 이제 수능 중심의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이 지금까지 못 나온 학생들도 수능에 고득점을 달성하면 제가 원하는 희망의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시 수능 전형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네. 다음 2순위로는 수시도 어느 정도 지원기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이 없거나 아니면 낮은 전형 정도를 도전해서 수시에 또 지원기에 또 합격의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3순위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가 꼽아봤는데 일단 3순위도 생각해 주시고요. 가장 크게 학생의 입장에서는 1순위 정시 수능 전형, 2순위 수시 논술 전형을 부가적으로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시 전형을 역시 1순위로 꼽아주셨습니다. 이 꼽아주신 이유와 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좀 알려주실까요? 1순위로 정시 전형을 저희가 준비한 것은 첫 번째 학생이 현재 교과 성적이 5등급 때 일단 머무르고 있고요. 앞에서 잠깐 전화로 좀 낮은 목소리를 얘기했지만 이번 중간고사도 조금 뭐 기대한 만치 못 봤다라고 생각하면은 내신으로 기대할 순서는 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자기가 희망하는 데를 간다고 하면은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또 저희가 학생들의 상태라든지 점검을 하다 보면은 어느 학생은 내신을 좀 더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반면 어느 학생 수능 쪽으로 좀 더 객관식 선다형을 고를 때 잘 고르는 학생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중해서 또 지금부터 일단 한 6개월 정도를 또 열심히 준비해 본다고 하면 또 어느 정도 성적이 오를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기 때문에 일단 수능 성적을 잘 받아서 정시 수능 중심 전형에 도전하는 것이 일단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순위로 논술 전형을 꼽아봤던 이유는 수시도 분명히 지원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시를 일단 우선적으로 목표했지만 그러니까 수능 후에 보는 논술 전형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것도 한번 도전해 봐서 보통 모든 논술 전형이 뭐 논술이 퍼펙트하게 아주 잘 받아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중상위 정도의 논술 고사 실력과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춘다고 하면은 또 다르게 합격의 기회를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3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 차순위로 뽑아는 봤는데 어쨌든 교과 성적에 비해서 또 낮은 등급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예, 1순위로 이제 정시를 꼽아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동국대, 경기대, 서울여대 등입니다. 이들 희망대학의 특징과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뽑았던 동국대 정시전형 가군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선발 기준인데요. 국제통상학부에서 31명을 정시 가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정시라는 것은 이제 학생부가 아예 0% 아주 반영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 수능만 잘 나온다면 당연히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능 반응 비율은 국어 B형이 30, 수학 A형 20, 영어 30, 탐구 20입니다. 상대적으로 3대 2대 3대 2로서 탐구 반응 비중이 약간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요. 또 제2외국어를 탐구 한 과목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제2외국어를 이 보너스 과목식으로 반드시 봐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전 가능성을 살펴보면요. 작년도 국제통상학부 정시 합격순위 통상 보면은 4개 영역 평균 100분위로서 100점 만점에 100분위로서 91.5점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통 표준점수 2015학년 기준으로 보면 약 508점 정도 작년도 성적으로는 그렇게 해당됐고요. 상위 누적 4.5% 추정되고 좀 이게 복잡하게 보시겠지만 평균 수능 등급으로 따지게 되면 평균 2.0등급 정도 보시면 됩니다. 둘 정도의
등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비했을 때 학생은 뭐 4, 5등급 정도 나오는 수능 등급이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이 이 희망하는 대학을 목표로 했을 때는 분명히 2등급 정도까지 들면은 목표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수능 영역을 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경쟁률 및 합격자를 보면요. 2005학년도 작년도죠. 정시 가학원에서 5대1 정도를 보였고요. 평균 점수 합계가 최초 합격선이 약 508점 정도 나왔고 추가 최종 합격선도 505점 정도 나왔으니까 상위 누적 한 5, 6% 정도 수능 평균 2등급 정도가 되어야지 합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경기대 정시 전형 여기도 역시 가군 선발인데요. 무료학과에서 26명 선발합니다. 여기는 이제 수능 80%의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를 종매도 반영하기 때문에 약간의 감점 사유까지 고려해야겠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시 반영 비율은 수능 반영 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3대 2대 3대 2로서 앞에 동국대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경기대학교는 탐구를 반영할 때 자단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 대학은 또 100분의 1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탐구, 탐구 영역을 준비할 때도 때에 따라서 한 과목을 절대적으로 잘 보는 것이 또 유리할 수 있다는 점, 특히나 경기대에서는 그런 점이 많이 중요하다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성적 산출 예를 살펴보면요, 교과별 평균 석차 등급 기준으로 이제 1등급에서 2등급 미만 6점 반영되고 이렇게 국어 성적이 반영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화면에서 이제 나오듯이 교과 성적이 20점 만점인 기준에서 국어 6점 만점이죠. 영어 6점, 사회 4점, 수학 2점, 과학 등 2점이니까 특히나 국어 영어 성적이 내신에서 많이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쟁률 보겠습니다. 경쟁률 및 합격자 선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3.61대 1 정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가군의 전형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높은 정도의 경쟁률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작년도 최종 합격자 4개 영역 평균 100분위를 보면은 약 331점 정도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사행 누적으로 보게 되면 16% 추정도 되고요. 학생부는 작년도 최종 합격자의 평균 등급이 4.0등급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서울여대 정시전형 나군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어불문학교에서 12명을 선발하는데요. 수능 100%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대학의 특징은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어와 영어는 필수로 반영하는데 수학하고 탐구는 이 중 잘 한 과목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학생들이 4개 영역 가운데 보통 한 과목을 소위 망친다는 표현을 써서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을 망치는 경우에 보통 여대들 중에서 일부 대학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3개 영역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학생 경우에서 만약에 국어 영어는 잘 나오는데 수학하고 탐구 중에 한 과목을 좀 잘 못 봤다고 생각하면 이런 해당 전형이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대학도 100분위 반영하고요. 제2외국어를 탐구 과목으로 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현재 모의 수능 성적을 봤을 때 학생의 성적이 3개 영역 합계, 해당 영역 합계로서 154점 나왔는데 작년도 평균 점수 합계 250점과 비교해 보면 약 100점 정도 부족해서 아직은 이제 뭐 부족하다 볼 수 있지만 열심히 들어가면은 이것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5학년 정시 평균 경제는 6.8대 1 정도 됐고요. 당시의 정시 합격선은 해당 영역 3개 100분위 합계, 즉 국어 영어 필수의 수 또는 탐구의 선택에서 보는 3개 영역 100분위 합계가 257점 정도 나왔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네.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미리 보냈던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 수시 전형에서는 광운대와 강원대에도 또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또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강원대하고 강원대도 역시 마찬가지 화면 통해서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대는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서 수시에서 국제학부에서 6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100% 전형이고요. 수능 최저 기준 2개 영역 등급합 6인인데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수시 최저 기준을 매길 때 몇몇 대학들은 탐구 2과목을 평균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한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탐구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짤 때도 한 과목을 절대적으로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모의 수능 성적으로는 이제 수능 취재 통과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학생이 현재 기준에서 지금 목표하는 것이 정시 전형이잖아요. 역시 정시 전형이라는 것은 수능을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린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전형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 학생부 합격자 평균 성적을 보면은 이제
교과 평균 등급이 2.7등급 정도 나와서 현재로 보면 좀 어려웠던 상황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있어도 보통 이제 서울소재대학원 정도 되면 교과 평균 등급이 대충 대략에서 3.0등급 이내 정도는 되어야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강원대 볼까요? 강원대 교과성적수사 진행 면접평을 보겠습니다. 정치외교학과에서 인원 모집은 적습니다. 2명 모집하고요. 1단계는 학생부 교과로 3배수 뽑고요. 2단계는 면접을 합산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상위 세계 영역 등급합 12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4등급 정도 되겠죠? 영어는 반드시 포함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 전형은 모집 인원이 상당히 적어서 우리가 이제 바로 권장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참고 삼아서 어쨌든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우월하다 보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강원대 경우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이게 있어 갖고 보통의 경쟁 대학과 비교했을 때 학생부 합격선이 조금 낮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우에 학생부 중심 전형 가운데 수능 최저 기준이 좀 어느 정도 좀 자세하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면은 본래 기대된 학생보다 좀 낮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서 네. 지원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예. 학생의 이제 희망대학들을 살펴봤는데요. 학생이 이제 사전에 이런 질문 2가지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수능을 준비하면 희망대학에 갈 수 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현재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희망대학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말씀입니다. 당연히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수능 대박 사례를 여러 가지 사례를 보는데요. 열에 한 명 정도가 보통 3, 4월 달 봤던 경우보다도 거의 100점 이상 오르는 경우도 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몇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보통의 학생들이 저 4월 달, 5월 달, 6월 달 진행하게 되면 요즘 수시가 이제 많이 인기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능에 집중할 수는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옛날보다는요. 네. 그래서 수능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그만큼 성적이 더 올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여기저기 흔들리다 보면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학생같이 아예 수능에서 집중해서 공부한다고 하면 그만큼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의 수능이라는 것은 보시면 알다시피 예전보다 많이 평이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예전 어려웠던 수능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학습을 해도 진폭, 그 간극을 좁히기 어려웠는데 요즘에서 그것이 쉬워졌기 때문에 약간의 노력과 그리고 집중적인 대비가 있다고 생각하면 일정한 정도 실력이 쌓여서 어느 정도 도발적으로 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지금 한 거의 6개월 정도죠. 이제 6개월 좀 더 남았을 텐데 그 기간 동안을 집중적으로 준비해줘서 간다고 하면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만큼 최선의 성적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정시에서 지망대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희망하는 대학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질문이 지금 성적을 할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 대학이냐도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네. 현재로는 조금 수도권 소재대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것이 희망하는 대학이 점수가 10점, 20점 올라갈 때마다 그 대학의 소위 라인은 많이 바뀌다 보니까 현재 정도에 실망하지 말고 어쨌든 점수를 가능하면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생각을 통해서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대학을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떤 대학이 있을까요? 예, 현재 정도 기준에서는 하나 더 볼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정시에 꼭 지원한다고 했을 때, 또 뭐 수시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일단 수시에서는 단국대 논술 전형을 한번 추천해 볼 수 있는데 화면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단국대 논술 전형이 무역학과에서 12명을 뽑고요. 수능 최저 기준일 때 없습니다. 제가 없는 것을 뽑아본 이유는 학생이 현재 희망하는 상태로 수능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안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서 한번 이 논술 전형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논술 60에 학생부 교과 40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120분이고 문항이 상당히 정형화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단국대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홈페이지에 상당한 정도의 논술 백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어떤 논술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실제 당시에 나왔던 시험지 유형을 보면 문제 1번은 주제어 제시미 요약형으로 상당히 쉬웠던 내용이고요. 문제 2번은 논지 활용 설명력 또 비교형, 논지 3번이
문제 3번이 논술학력 비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문항별로 상당한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학생은 소수인 지원으로 볼 수 있고요. 학생부 등급간 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논술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도 수시 합격자 교과 평균 등급을 보면 3.7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논술 평균 성적은 83 정도 나왔으니까 학생이 일단은 수시에서 한번 지원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시 전형에서는 저희가 가운데 다군을 또 설명해 드리는데요. 지금 학생이 이제 지원할 때 앞에서 설정했던 전형들이 주로 가군, 나군이기 때문에 다군의 지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부에서 11명 선발하는데 수능 100%입니다. 국수, 영타 및 3.23에 반영하고요. 작년도 경쟁률이 6.5대1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선은 대체로 내경률 100분위 합격 345점 정도인데 어쨌든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리는 상태에서 다군의 지원기를 갖는다고 하면 광운대 국제학부 전형도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천 전형까지 설명해 주셨고요. 오늘 상담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어땠어요, 오늘? 몰랐던 거를 네.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네. 너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내신 준비도 모르면 안 되죠. 포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열심히 해야 돼요. 네, 네. 오늘 계기로 해서 정시에 집중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 저희가 이메일로 또 보내드릴 거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무역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정시 전형, 2순위 수능 최저가 없거나 수능 최저가 낮은 논술 전형, 3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목표 등급은 수능의 경우 4개 영역 중 2개 영역 2등급 이내, 다른 영역도 3등급 이내로 목표하시고요. 내신의 경우에 주요 교과 성적 3등급 이내를 목표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단국대 무역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광운대 국제학부 정시 전형 다군을 추천합니다.